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를 피할 것이냐, 세금을 많이 낼 것이냐, 대표님들께서 항상 가지는 딜레마신데요. 최근에는 국세청은 차명 계좌를 통한 탈세를 국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엄중한 탈세 유형으로 보고 조사 대상자로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률 외에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요. 포상금을 노린 탈세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를 분석한 조사상자 선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로 확인되면 매출 누락분에 대해 과소 신고한 소득세, 부가세 10%, 또 과소 납부한 세액에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4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고요. 그 납부 불성 시 가산세도 매기고 있고, 그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라든지, 그 대외적으로는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서 차명 계좌가 확인되시면 그 매출 누락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으로 전부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즉시 차명 계좌 사용을 중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명 계좌도 문제지만 저희가 고객 대표님들 만나보면 차명 주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명 주식에 대한 위험성, 아까 또 세무사님 경력 보니까 차명 주식 회수 이런 것도 도움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위험성이나 또 회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명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탈세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신 그런 것들보다 예전에 상법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주주가 필요한 시절이 있었고, 그 과거에는 7인 주주까지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법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본인 지분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그 회사가 처음에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가 급격히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급격히 커지게 되면은 차명주식을 회수하는데 많은 세금도 들고요.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겪었던 그런 사례에서는 대표자님께서 유고하셨는데 자녀분들이 이 차명주식을 수탁자에게 회수하려고 하니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주주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해놨는데 그분이 그 회사에 운전기사셨어요. 주성장에서 주식 가치가 아주 높아졌는데 이 주식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운전기사의 자녀분이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셔가지고 검사가 되신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이 주식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이 자녀분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죠. 이게 뭐 그 과거에 명신탁했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한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배당금도 달라. 또 주식도 고액으로 매입해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그 운전기사인 그 아버지는 연락도 받지도 않고 다 아들이 너무 아들이 이제 나서서 차명 주식 관련되는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저 아들이 검사이다 보니까 선뜻 대표자님께서 법적으로 가자고 하니 너무 어려워하시고 또 상대가 검사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요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시가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고액의 그 양도 대가를 지불하시고 차명 주식을 회수하신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 주식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자칫하다가는 차명 주식 회수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그 자금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또 차명 주식을 회수하지 않고 돌아가실 경우에는 어, 더더군다나 소유권에 대해서 그 상속받은 자녀가 회수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차명 주식은 최대한 빨리
주식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드리니까 대표님들이 차명 주식 회수를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우길 일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케이스에서는 그 운전기사분하고 회장님은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었겠지만 지금 네, 맞습니다. 자녀분이 나서서 이제 우리는 그냥은 못 준다, 네, 대가를 치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와,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 그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차명 주식이니까 원래는 신탁 해지로 갖고 와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신탁 해지를 못하고, 사오신 거네요. 예, 그 사례를, 그러니까 주변에 사실 차명 주식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세무사님 거기는 처음에 신탁할 때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셨나 보죠? 이게 뭐 사실은 자녀분이 이제 워낙 오래 전에 명신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운전기사로 데리고 있으시면서 대표님께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대우도 해주셨고, 심지어는 그 자녀가 그 명문대학교 법대에 진학했을 때는 축하금도 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하면서 많이 후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와, 뭐, 사법고시에 붙었을 때는 인간적으로도 되게 이제 그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 앞에서는 그런 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대표님들 오늘 또 세무사님 말씀 들으면 지금 남의 이름으로 해놓으신 주식 있다면 네, 빨리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그 씁쓸한 예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사실 그 차명 주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 시청하시는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끙끙 앓고 계신 일인데 그냥 이거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뭐 내년에 해야지, 내후년에 해야지, 내가 조금 더 회사가 안정되면 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그 문제들이 더욱더 커지고요. 주식 가치는 뭐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사업을 오래 영위하면 영위할수록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리스크를 낮추시는 방법들은 지금 당장 명신탁을 환원하는 그 컨설팅을 받으셔서 즉시 환원하시는 게 가장 절세하시는 길이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차명 주식,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쉬운 말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차명 주주죠. 네, 네, 수탁자라고 하죠. 그러면 네, 그 사람이 가져가세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 어, 그것도 사실은 두 분 사이에 국세청에서는 두 분 사이에 실질은 양도인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명의 신탁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실질로 주분이 명신탁된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되는 서식들을 준비하고 명신탁 환원을 해야지 이게 명신탁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증빙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가져온다면 추후에 국세청에서 인정도 못 받고 세금도 과세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가지고는 서류들도 잘 꾸미셔야 되고요.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잘 밟고서 환원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무턱대고 내가 가져온다면은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 현재 시점에 그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보통은 그 명의 빌린 사람이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 명의 신탁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주식이라는 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미 국세청에서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내라,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시각에서는
혹시 이게 양수도인데 양도세가 높으니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시각으로도 본다는 거. 예, 실제 그런 네, 맞습니다. 분들도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실제 양도인데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신탁인 것처럼 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국세청에서 그럼 이것은 신탁 주식이 맞습니다. 환원에 동의를 하고 원주인이 주식을 갖고 왔어요. 네, 원주인이 주식을 갖고 왔을 때도 세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들은 보통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왔어. 증거를 다 준비해서 인정을 받았으면 이제 세금은 없겠지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명의신탁 환원 같은 경우는 내 주식을 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은 세금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 국세청에서는 단서를 두고서 조세 포탈 목적이 있으면 그 당시에 그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해서 명신탁을 했다면 그 당시에 증여로 보고서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세 포탈 목적이라는 것이 그 단순히 저희 국세뿐만 아니라 뭐 지방세라든지 취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서 사실 국세청에서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00이면 100 다 조세 포탈 목적으로 몰아서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네, 요새 예, 포탈이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큰 죄 같고 범죄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네, 예를 들면은 혼자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세율이 뭐 30%될 걸 둘이 나눠서 하면은 15%다. 이것도 조세 포탈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렇게 신탁을 하셨을 경우에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100이면 100 다 조세 포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탁 당시의 증여세 또 증자했을 때 증여세 신탁을 여러 번 했을 때마다 네. 증여세가 각각 부과가 돼서 합산을 하죠. 증자를 하거나 주식 배당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시점마다 다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그 시점에 그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명신탁 주식을 환원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명신탁 주식은 회수를 할 때 검토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랑 꼭 상의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 주식이니까 내가 찾아오는 게 당연하고 또 찾아오는 과정에서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오히려 그냥 사오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차명 주식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험한 거니까 혹여라도 지금 방송 보시는 대표님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남의 이름으로 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조사받을 확률이 낮지만 받는 사람은 100%인데 조사관이 일단 나오면 대부분은 평생에 한 번, 많으면 뭐 세 번, 제가 많이 받은 분 세 번까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부분은 아마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인데 오면 이제 내 재산을 많이 다 털어가지 않을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 예, 그렇게 조사를 안 받아야 되는데 혹시 받는다면 이렇게 대처를 해라. 뭐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조사관들의 서류 요청이나 이런 요청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좀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숨기시다가 그게 이제 걸릴 경우에는 세금을 외려 더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솔직히 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탈세를 뭐 저 대표님들께서 진짜 의도적으로 많이 탈세를 하신다기보다는 사업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탈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솔직히 얘기하시고 좀 잘못을 비는 그런 태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납세자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조사를 대행하는 그 세무사를 선정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고위 공무원 출신 세무사라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막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조사 공무원이랑 잘 소통될 수 있는 소통을 잘 하는 그런 세무사를 선정을 해서 대행 세무사로 선정을 해서 앞에 좀 내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료 제공을 하거나 조사관의 그 질의에 대답할 때 세무사를 통한 조언을 좀 받고서 이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세무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두 가지를 대표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막연하게 내가 이런 절세를 해서 조사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납세자의 권리다. 네, 절, 맞습니다. 별세했다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또 만에 하나 우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한다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와서 뭐 힘들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조사관님들도. 맞습니다. 네, 어떤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 또 적정한 선에서 납세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조사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 전문 세무사님들을 잘 알아놓으면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연습이니까 제가 한번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요. 편집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연습해가지고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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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 마음에 안 들어가서 대답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큰일 났네요. 오늘은 좀 말이 잘 안 나오네. 소장님. 네, 그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차명 주식 관련되는 그 스토리 되게 좀 극적이지 않나요? 극적이에요. 운전사 자녀가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네. 주식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 어, 대표님이 그 검사가 무서워가지고 결국 다 줬어요. 그 금액을. 그래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조사를 나갔는데 그 너무 주식 가치를 이제 높이 쳐서 줘서 주주랑 이제 무슨 관계가 있나 했더니 그러면은 네. 그거는 그 신탁 해결을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조사하실 때 있던 사건이에요? 예, 조사를 나가가지고 그 어, 주식 변동 조사를 했는데 주식 가치를 그 상증 평가 금액보다 이제 고액으로 주식 가치를 쳐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제 아, 삼으려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 어머. 이제 사주 아들이 그 왜 이렇게 많은 그 주식 가치를 줬는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 검사님이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상징세법상 가치보다 더 높게 줘서 조사가 나간 거네요. 그 주로 주식 변동 조사를 할 때는 그 건만 나가지 않고요. 그 그렇죠. 다른 것도 이제 통합 조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조사 선정은 그것 주식 이동 때문에 된 건 아닌데 네. 다른 걸로 나갔는데 그 주식 이동이 예. 있었고 네, 더군다나 그것도 주식 이동이 고가로 네. 보통은 저가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그렇죠. 고가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고가로 할 일이 없죠. 누가 고가로 거래를 해요. 예, 이 쌍방의 그렇죠. 행동이죠. 예. 그 대표님이 정말 속이 상하셨겠네요. 그렇죠. 그 소장님 말씀대로 내 재산 찾아오는데 뭐 돈도 더 줘야 되고 또 아마 그 검사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그게 크겠죠. 아니,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거기 운전기사였으면 당연히 아버지 주식이 아니라는 것쯤은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가도 아니고 가격 시가도 아니고 고가를 달라니까 배당 포함해서 고가를 요구한 거. 그렇죠. 예. 지금까지 행사 못한 권리까지 다 포함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